감사합니다. 예. 허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허 박사님 그 바쁘신 표정에들 어떻게 책까지 다 펴내신 거 아니에요? 예, 축하합니다. 예. 누나, 뭐 좀 먹었어요? 먹으나 마나 저기 네 차 좀 봐라. 쟤 도대체 왜 저런다니? 손님들 다 있는 데서 안주인이 저래도 되는 거니? 가서 좀 말려. 저러다 취해가지고 주정이라도 할까 무섭다. 아, 당신 좀 과음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딱 한 잔 마셨어. 지루하지? 금방 끝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안녕하세요. 한 기자. 축하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아니에요. 와준 것만 해도 고맙죠. 인사해요. 우리 집사람. 안녕하세요. 리빙 다이제스트 한세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 혹시 진주 언니 맞아요? 언니 저 세영이에요. 8학번. 한세영? 세영이구나. 네. 저희 집사람하고 아는 사이세요? 학교 때 서클 선배예요. 어머 어쩜 언니 여기서 만나네? 어우 반갑다. 일로 한 잔해. 여기구나. 일부러 시간 내서 내 출판 기념회까지 와준 사람들이야. 다들 자기 분야에서는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대체 그 앞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한 기자한테는 그게 뭐야? 기자들한테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 기자들 앞에서 취해가지고 실수나 하고. 한 기자가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도대체 당신은 생각이라고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망신을 줘?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 이진주 씨가 남편의 상습 폭행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남편한테 의처증이나 무슨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십니까? 아시다시피 전 의사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양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술이 취해서 여자나 두들겨 패고 그러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집사람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시고 양식도 있는 분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때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부간의 문제는 남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긴 하지만 설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랬겠습니까? 오경훈 씨, 때릴 이유 맞아도 되는 이유라는 건 없어요. 두 분 다 성인 아닙니까? 부부간의 마찰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어떻게 그거를 폭력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만 7년 됐습니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셨나요? 아주 상습이라뇨. 전 다만 부인께 묻고 있는 겁니다. 부인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느냐 아니냐는 이 자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말이죠, 처음으로 남편한테 맞은 지가 언젠지 기억하고 계세요? 네. 신혼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초기여서 입덧으로 무척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형외과가 무슨 인형 찍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어떻게 이 사진이랑 똑같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눈이랑 코랑 입이랑 다 고치면 되잖아요. 돈 다 낸다니까요. 아가씨는 이 얼굴형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 그럼 까짓것 얼굴 형도 고치면 되죠 뭐. 내가 보기엔 턱만 조금 깎으면 될 것 같은데. 아가씨 얼굴은 아무리 수술을 해도 이 사진처럼 될 수는 없어요. 뭐라고요? 아, 왜 이래요? 나 어디 가면 이 여자랑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그래요?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 눈 수술부터 하라 그러세요. 어머, 저 기가 막혀. 아니, 실력이 없으면 그렇다고 할 것이지. 아, 관둬요? 성형외과가 뭐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게 뭐야? 속이 메스꺼려서 음식 냄새 못 맡겠어. 오늘은 그냥 이걸로 때워요. 김치 꺼낼까? 여보,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들어온 남편한테 이걸 저녁이라고 주는 거야?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쯤 대충 먹으면 무슨 큰일 나요? 뭐 하는 거야? 때렸어? 그래 때렸다. 어쩔래? 아이고야, 입덧이 그렇게 심해서 어떡하냐. 과일이라도 좀 먹어봐, 응? 아이고, 신혼재미에 깨가 쏟아져서 집에도 통 안 오는 줄 알았더니 어쩐 일이야, 응? 오서방은 어때? 잘해주지? 그냥 그렇지 뭐. 아이고야, 전번에 보니까 널 아주 끔찍이도 생각하던데 뭐. 너도 오서방한테 잘해. 요즘 그런 남자 어디 흔하냐? 엄마, 응? 나 실은 뭐? 아니야. 너 어디 아프냐? 안색이 나쁘다. 아니야. 입덧 때문이지 뭐. 그래? 아이고, 그거야 뭐 병이 아니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어디가 좀 아프대도 대수냐? 남편이 의사 선생님인데. 성형외과 의사인데 뭐. 그래도 의사니까 알 건 다 알 거 아니야. 아이고, 참. 야, 내가 동네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사위가 의사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그래, 네 아버지도 네가 시집 이렇게 잘 간 걸 알면 땅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실 거다. 여기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애기 심장입니다. 아주 건강하네요. 네. 다음 달엔 기형아 검사가 있으니까 접수해 가서 예약하고 하세요. 네. 당신 지금 오는 거야? 내 저녁 다 준비해놨어. 일로 와봐. 당신 냄새 때문에 음식 만들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배고프지? 잠깐만. 아우 맛있다. 당신 간 좀 봐줄래?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여보, 왜 이래요?
영 미안해. 내가 병원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예민해져 있었나 봐.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내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건 당신이 잘 알잖아. 그치? 처음 맞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땐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이미 사과를 했고 게다가 이미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으니까요. 아무에게도 맞았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저 시집가서 잘 사는 거 보는 게 하나 남은 낙인데 괜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부인이 처음으로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을 때 반응,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남편한테 폭력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거든요. 그냥 뺨 한 대 때린 것뿐이었습니다. 뺨 한 대는 폭력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뿐이었다면 두 분이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았겠죠. 부인께서 소송하신 이유는 남편의 폭력이 상습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네. 그 뒤로 남편은 한동안 저에게 잘해줬어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남편은 TV나 잡지에 얼굴을 내밀게 되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이상벽입니다. 이금입니다. 요즘 아름다운 가슴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방 성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성형외과 전문의 오경훈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많은 여성들이 관심 있으세요. 유방 확대 수술. 근데 부작용도 많다면서요? 네, 이 종전의 유방 확대술은 그 원반형의 단순 보형물을 그 원하는 부위에 부피와 크기만을 고려한 채 시술을 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술 남편이 유명해지면서 병원도 확장되고 수입도 늘어나고 모든 게 좋았죠. 하지만 남편은 그럴수록 스트레스도 늘어났던 것 같아요. 여보! 진주야! 여보, 내 디스켓! 어? 디스켓! 여보! 왜? 귀머거리야? 왜 대답을 안 해? 물소리 때문에 못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이게? 빨리 내 디스켓 찾아. 왜 때려? 그거 내일까지 잡지사에 넘겨주려고 온 거야. 빨리 찾아. 난 당신 디스키 본 적도 없어. 왜 때려? 왜 때리냐고? 빨리 디스켓이나 찾아. 당신 물건은 당신이 찾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싫어. 싫단 말이야.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잠자리를 할 때는 마치 짐승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상습적으로 저를 때리고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비참한 마음을 달래주는 건 술밖에 없었어요. 술에 취하면 맞은 상처에 통증도 가시는 것 같았고 무서운 마음도 덜했어요. 이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진단서도 끊고 이혼 서류를 가지러 구청에도 여러 번 갔었어요. 이혼 신고서. 진단서도 있네. 왜 누가 많이 다친 모양이지? 조효일이. 그럴 순 없지. 누구 좋으라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 우리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웃기다 웃겨. 하나도 개야. 안 돼. 하지만 나한테는 아이가 있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없이 혼자서 크는 거 그게 얼마나 한이 되는 일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 바쁘세요? 아무리 바빠도 한 기자 만나는 게 우선이죠. 앉아요. 네. 밖에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던데요? 다 한 기자 덕분이죠. 이거 이번 달 원고예요. 용건 끝났으면 빨리 가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무슨 소리예요? 섭섭하게. 오 박사님한테 원고 받으러 간다면 다들 샛눈을 뜨고 보거든요. 사실 이건 메일로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 한 기자가 원고 받으러 안 오면은 나 그 잡지에 원고 안 쓰겠다고 가서 전해요. 나갑시다. 나가서 우리 식사라도 같이 해야죠. 네. 저도 견적 좀 뽑아주세요. 네? 얼마나 들겠어요, 제 얼굴? 아니, 한 기자가 왜요? 제가 보기엔 균형도 잘 잡혀있고 미인인데요. 정말이세요? 전문가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오 박사님 사모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뭐가요?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데다 다정하고 또 친절하고 가정적이고. 요새 경훈이 바쁘지? 잡지에 나면 홍보가 많이 돼서 멀리서도 찾아오고 그런다던데. 그런가 봐요. 저번에 미용실을 갔는데 거기 있던 아줌마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 있지? 잘난 동생도 있어 좋겠다고. 그래서 나야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랬지. 사실 같이 크면서 고생한 누나야 뭐 덕볼 거 있어? 남편 잘난 덕이야 다 옳게가 보는 거지. 안 그래? 상 내려놓을게요. 아유, 왜 저렇게 맨날 죽상이야? 저처럼 호강하면서 사는 여자가 어디 있다고. 춘향이 오늘 할머니 집에 왜 간 건지 알아? 할아버지 제사. 제사가 뭔데? 사진 놓고 절하는 거야. 우리 준영이 똘똘하네. 할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우리 준영이 참 이뻐해 주셨을 텐데. 그치? 나도 할아버지 있으면 좋겠어. 그래? 엄마도 그런데. 좀 조용히 못해? 아니 왜 그래요? 애가 궁금하다는데? 내 앞에서 아버지 얘기 꺼내지 마. 오경훈 씨 앞으로 온 편지들이야. 말이 성형 상담이지 내용은 팬레터야. 한 기자,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어떡해? 왜 이래? 오 박사 유부남이야. 아유,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 난 불륜은 싫어. 불륜? 아유, 우리 진보적인 한 기자가 그런 말도 할 줄 아네. 진보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이 사람 와이프가 우리 학교 선배야. 그래? 출판 기념회장에서 만났거든. 괜히 김 팍 새는 거 있지? 노처녀 티 엎내지 마. 같은 노처녀 보기에 속 쓰리다. 수고해. 오 선생님 앞으로 오는 편지들 때문에 업무 마비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글쎄요. 뭐 책임을 지라면 져야죠. 어떻게요? 원하시는 대로. 그럼 오 박사님네 집에 저 좀 데려가 주실래요? 네. 놀래시긴. 딴 게 아니고요. 저희 잡지에 이 남자가 사는 법이라는 난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나와주세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집에서는 어떻게 해놓고 사나 하는 걸 소개하는 코너예요. 집안 꾸며놓은 모습도 찍고 식구들하고 함께 있는 모습, 그런 거요. 네. 왜요? 실망이세요? 또 일 얘기라서? 실망은요. 아무튼 한 기자가 오는 거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휴일엔 주로 뭘 하세요? 이 아들이랑 놀아주고 가끔은 식구들하고 야외 나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휴일에는 일은 싹 잊어버리고 쉽니다. 남편께서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시는 편이세요? 이 설거지랑 청소 정도는 저도 가끔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집사람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서요. 이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막상 손댈 데가 없어요. 잘 못하니까 기회를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해요. 그럼 이따가 설거지하는 모습도 한컷 찍죠. 정원도 좋네요. 언니, 저 편한 옷으로 좀 갈아입고 나오실래요? 밖에서도 좀 찍게요. 갈아입고 와. 내가 골라줄까? 아니에요. 금방 갈아입고 올게요. 준영아. 언제 봐도 우아하신 것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연애 결혼 하셨어요? 그럼요. 이 연애도 남부럽지 않게 했죠. 진주 언니 어떤 모습에 반하셨어요? 글쎄요. 이 뭐 정숙하고 여자답고 조용하고 이 전형적인 현모양처죠. 그래요? 제 기억으론 쾌활하고 씩씩한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 때 친했나 보죠? 뭐 별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하고 좀 많이 달라지셨네요. 말도 없고 잘 웃지도 않으시고. 좀 수줍음을 타서 그럴 거예요.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아주 잘 웃는데. 잡지사 인터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근데 좀 늦으시네.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제가 올려드릴게요. 됐다고 했잖아. 나가줘. 네, 그럼 마당으로 나오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아이들이야 다 싸우면서 크는 거죠 뭐. 하지만 마진아의 엄마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시겠죠. 항의를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 엄마한테는 제가 따로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준영이한테도 어머님이 말씀을 잘 좀 해주세요. 준영이가 평소엔 얌전한데 화가 좀 났다면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거든요. 말해봐. 왜 때렸어? 엄마한테 말해보라니까. 왜 싸웠냐고.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친구들이랑은 사이좋게 노는 거라고 그랬지? 맨날 친구들이랑 싸우고 때리고 그러다가 아무도 너랑 안 놀아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준영아,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어. 엄마가 너 때문에 사는 거 몰라? 네가 이렇게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어? 이거 어때? 네, 괜찮네요. 입어보세요. 아유, 나 말고 올케 말이야. 올케도 옷 좀 화사하게 입고 다녀라. 사시사철 어찌 그렇게 꼭꼭 싸매고 다니냐? 전 됐어요. 여자가 옷 잘 입는 것도 남편 얼굴 세워주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한번 입어봐. 됐다니까요. 아무튼 전 됐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지 남편 카드로 내가 옷 좀 샀다고 시위하는 거야? 언니. 세영이구나. 언니 혼자 분위기 잡고 있었나 봐요? 그래. 너도 한 잔 마실래? 아니에요. 저희 잡지 이번호 나왔거든요. 우편으로 붙여드릴까 하다가 언니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 보실래요? 사진도 잘 나왔고요. 회사 사람들이 내용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다. 여기요. 잘 나왔죠? 다들 부러워서 죽어요.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다들 당장이라도 시집 가겠다고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언니. 행복해 보인다. 그치? 언니. 언니 왜 그래요? 응? 무슨 일 있는 거지? 그치? 언니. 아, 한 기자? 오경훈입니다. 웬일은요? 기사를 너무 잘 써주셔서 근사하게 저녁이라도 대접하려고 전화했죠. 네, 나가죠. 안 그래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네, 그럼 거기서 봬요. 맛있는 걸로 고르세요. 전에 와봤는데 여기 음식 다 괜찮아요. 전에 누구랑 오셨는데요? 집사람하고 한두 번 와봤죠.
사모님하고 외식 자주 나오시나 봐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나오죠. 가끔씩 나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람도 쏘이고 그렇게 연애할 때 기분 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나오시는 건 아니고요? 네? 아직도 부인 사랑하세요? 네? 사모님, 진주 언니 사랑하시냐고요? 한 기자가 왜 그런 걸 묻는지 솔직히 당황스럽네요. 나도 한 기자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한 기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린 이 전적으로 일 때문에 만나는 사이 아닌가요? 한 기자가 이러면 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경호 씨를 남자로 생각해서 그런 걸 물어본 줄 아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튼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예, 진주 사랑합니다. 당연히 내 아내고 아이 엄마인데요. 그리고 전 이 사회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행복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행복?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뻔뻔한 자식. 여보, 왜 이래요? 이건 여보. 아니 어떻게 김장을 엄마 혼자 한다고 그래요? 며느리 뒀다가 언제 써? 됐다. 김장이래 봐야 몇 폭이 된다고. 아니야 엄마. 엄마가 너무 그러니까 올케가 시집시고 어려운 줄 모르는 거라고. 안 되겠어 엄마. 내가 당장 오라고 전화할게요. 아이고 됐다니까는. 여보세요? 누구니? 준영이니? 고모, 아니 너 왜 유치원 안 갔어? 엄마 아파. 또 니네 엄마는 밤낮 어디가 그렇게 아프대니? 많이 아픈 거 아니면 할머니 집으로 좀 오라고 해. 엄마 많이 아파. 어제 아빠가 때렸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준영아? 엄마가 꼼짝도 안 해. 아니 그래 알았어 준영아. 고모 금방 갈 거니까 그럼 기다려. 응? 올케. 고모. 올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연락도 없이. 이게 뭐야? 어머, 봐봐. 경훈이가 그랬어?
경원이가 그랬냐고. 세상에 어쩜 좋아. 그래서 일어나.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 어서 일어나. 일로 와. 타박상이 심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 부분이 머릿속에 피가 고여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 모양이네요. 괜찮을까요? 이대로 방치하면 위험하죠. 그리고 이번 상처 말고도 이전의 흉터들이 꽤 있는데요. 여기저기 된 자국들도 좀 보이고. 어렸을 때는 해가 지는 게 무서웠어. 해가 지면 밤이 되고 그러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오시지. 대문에서부터 발길질을 시작해서 집안에 물건들이 나만 아는 게 없고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빌었어. 경훈이랑 난 아무 힘이 없었어. 엄마가 맞는 걸 고스란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지. 경훈이는 크면 아버지한테 복수하겠다고 했었어. 그렇게 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게 다행이지. 그 사람은 아버지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 그렇겠지. 그렇게 미워했었는데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경훈이가 그렇다는 게. 그렇게 미워했으면서도 똑같이 닮아간다는 게. 올케는 경훈이가 죽이고 싶도록 믿겠지만 하지만 경훈이도 불쌍한 애야. 걔가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자라다 보니까 올케. 내려! 나 탈래! 내 혼자 어떡한데 왜 그래? 내려! 싫다니까? 이게? 준영아! 일어나. 괜찮니? 엄마! 준영아,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왜 이래? 그렇게 미워했으면서도 닮아간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여보세요? 한세영 기자 부탁합니다.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야! 내 몸에 손대지 마.
부인께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 사진들입니다. 저 부인이 맞는지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좀 보시지 그래요. 본인이 부인에게 어떻게 했는지. 오경훈 씨,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전 이혼을 하면 끝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제가 바깥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남편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 부인이 계속 참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 환자들한테 시달리고 초긴장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게다가 각종 인터뷰에 잡지 기고까지 날마다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경훈 씨. 스트레스라는 거는 변명이에요. 습관적인 폭행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입니다. 병. 가해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가정폭력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도움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경훈 씨는 가정을 지키실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꺾일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도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혼하겠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전 제가 짐승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적어도 전 사람이니까요. 아이 문제는 합의를 보셨습니까? 아이는 제가 키웁니다. 아빠 없이 혼자서 자라게 될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아이도 이 다음에 폭력 남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차라리 저 혼자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오경훈 씨, 부인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두 분 이혼을 피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돌아가셔서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문제를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시간 제재 상담을 보면 하루에 50건 정도가 오거든요. 거기서 3분의 1 정도가 가정폭력인데 여기 전화하시는 가정폭력은 그냥 한두 대 정도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굉장히 신체적인 피해를 많이 입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30% 정도는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정 안에서 남편을 학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내 마누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유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남성이 자라온 배경 속에 가정폭력 안에서 자라면서 그 폭력을 학습했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이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수강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13주 내지 한 20 정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참석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격은 대체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특성 이해와 아울러 자신들의 분노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가정에서 폭력을 안 쓰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해 줄 수 있는 대화 기법 내지는 문제 해결 이런 방법을 중점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70~80%는 이 폭력을 절대 근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쪽으로 많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부 사이의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되풀이해서 일방적으로 저질러지는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배우자를 때리고 학대하는 것만큼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도 없을 겁니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회복될 수 있지만 영혼이 입은 상처는 평생 치유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방송된 제56화 성형하시나요 편의 시청자 배심원 판결 결과입니다. 아내의 성형수술로 인한 부부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선 오연의 최준봉 부부는 헤어져야 한다가 전체 의견의 32.6%, 가정을 지켜야 한다가 67.4%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는 서울 우유에서 가스오븐 렌지, 생초당 산매실에서 김치냉장고, 퀸 숙녀복에서 29인치 컬러 TV, 석 포토 스튜디오에서 전자수첩을 드립니다. Siehst du da die beiden? Wer wird sie nicht beneiden?